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호남 고속철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개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1시간 33분으로 단축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세력의 호남 지지세가 앞서는 가운데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 호남 지역 선거구가 포함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에 포함된 박행림 할머니의 상봉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여수 엑스포장의 민간 매각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엑스포장이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애물단지로 방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 되면 KTX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향후 호남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호남 고속철 공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정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9년 5월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182.3km에 걸쳐 공사가 시작된 호남 고속철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철로 설치가 마무리되면 2015년 개통 전까지 성능 시험과 종합 시운전이 진행됩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33분이 걸립니다. 지금보다 1시간 17분이 단축되면서 승객 수송도 현재 하루 7,000명에서 향후 9,000명으로 30% 가까이 늘어납니다. 올해 말 수도권의 공항철도 연계 사업이 끝나면 2015년부터는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도 지금의 절반 수준인 2시간 9분으로 크게 줄어 광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많은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내에서 우리 광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쉽게 우리 광주에 도착을 하실 수 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광주역과 송정역을 둘러싼 KTX 정차역 일원화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고속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서남권 시외버스 노선을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송정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업인 광주 목포 간 호남 고속철 신설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호남에서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목포와 제주를 잇는 항로에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가 이들을 붙잡을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스치고 지나가는 항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목포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목포에서 제주로 출항하는 첫 배를 타기 위해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부쩍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因为在家里那边几乎很少看到海，这次到木浦来坐船到济州岛看到大海很高兴。 이처럼 제주도 선상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목포항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들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500여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24,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수요로서 앞으로도 배를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 지역 호텔업계도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객실 수요가 증가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쇼핑 시설도 없는 데다 하루 이틀 머물면서 즐길 관광 코스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백화점, 면세점, 토산품점이나 이런 게 좀 적다고 저는 매우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북극 사람들은 매우 친절한데 외국어 능력이 너무 딸려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붙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10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호남 지역 선거구가 포함될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 등 정치권은 전주 안산 을이나 나주 화순 선거구가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전초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안철수 세력의 호남 지지세가 실제 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가늠해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 재보선 지역구가 이번 주 안에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선거구가 두세 곳에 그친다면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열고 문화전당 법인화 등 현안 문제를 논의합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민주당 소속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일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 문제와 문화전당 법인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이전 희망지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문화전당 법인화를 위한 법 개정은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전까지 정부를 상대로 막바지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기반 조성과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전망이 밝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지자체 체육 행사에 부정적임에 따라 2015 하계 유대회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조상들의 묘지를 벌초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목장과 자연장 등 친환경 장묘 문화가 농촌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대왕 후손인 전주이시 임영대군파 문중묘역입니다. 지난해 문중회의를 거쳐 자연장을 결정하고 묘역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11대조 조상부터 90분의 유해가 묘역에 안치됐습니다. 선산의 묘역은 기존 3,3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크게 줄었고 그만큼 관리는 쉬워졌습니다. 과거에 1000여 평 정도의 묘지를 관리하고 봉이 있을 때 관리한 것하고 지금 43개 묘지라 할지라도 150평 내에서 관리하는 그 관리하기가 자체는 아주 편합니다. 해남군의 평산신시 종중묘 역시 올해 자연장을 채택했습니다. 성묘와 벌초 등 관리가 어려워 야산 2곳에 산조된 조상묘를 모두 한 곳으로 모았더니 후손들의 모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여기다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진짜 편해요. 예, 서로 이제 같이 와서 이렇게 풀도 메고 또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좋아요. 봉분과 납골묘 등 기존 형태를 벗어난 장묘 문화가 본격 확산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자연장 조성 사업에 지자체가 최대 70%의 비용을 지원하면서 잔디장 등 친환경 자연장 조성 면적이 확산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80% 보조를 했고요. 올해 사업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7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노령화 현상으로 조상묘역 관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장묘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 엑스포장의 민간 매각이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방향의 사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차 매각 실패에 이어 또다시 엑스포장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25만 제곱미터의 부지와 건물 8채 등 감정가 4,800억 원. 박람회 재단이 지난 7월부터 사후 활용 개발 사업 제안 공모에 나섰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매각이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에서 보는 그 투자 가치가 아직까지 낮은 걸로 보기 때문에 매각 위주로만 가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번 기회에 엑스포장을 한국자산공사, 캠코로 넘기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상황. 정부가 그동안 여수 엑스포에 선투자한 3,800여억 원을 아직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2조 1,000억 원을 투자한 엑스포장을 캠코를 통해 미치고 팔기보단 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해 정부 선투자금을 사후 활용에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양자원의 가치 그리고 기후변화의 해법 제시라고 하는 이 핵심 콘텐츠를 먼저 정부가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 자본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남해안권 부흥의 시작, 경제적 효과 12조 원.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여수 엑스포장은 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애물단지로 방치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수영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의 석방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내일 신문을 열어 김윤석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 씨가 제출한
보석 허가 신청을 검토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총장 등은 필요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등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의 경우 귀성 시간이 짧아 교통량 집중이 예상된다며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나들목 진출입로에 교통순찰차 등을 배치해 차량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 도심권 진입 차량에 대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관문도 교차로에 주방향 신호주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지하 목욕탕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요양병원 환자 등 18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8살 김모양이 아파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김양은 다행히 1층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해태 시절 호랑이 군단이 연이어 한국 시리즈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건 1차 지명제도의 뒷받침이 컸습니다. 올 시즌 4강 진출이 멀어진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일찌감치 선발한 차세대 에이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키 187cm에 90kg, 다부진 몸에서 강속구를 뿌려댑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1차 신인 지명제도를 통해 선발한 우한 정통 투수 차명진 선수입니다. 안정적인 투구 균형감에다 제구력을 갖추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유망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구다, 이 폼일 때는 변화구다 이렇게 노려서 치는 타자들이 많은데 명진이가 지금까지 던지고 상대한 타자들 보면은 그걸 쉽게 공략을 못 하더라고요. 특히 차명진은 연투 능력이 뛰어나고 100개 넘게 공을 던져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아서 선발 투수를 하기에 제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올해 치러진 전국 고교대회에서 2연속 완봉승을 따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쟁쟁한 신인 투수와 타자 대신 차명진 선수를 1차 지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그래도 어떤 위치가 되든 그래도 1군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가서 같이 한번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호랑이 군단에서는 해태 시절처럼 광주 전남북 출신 고졸 신인 투수들이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 무대에서 차 선수가 강한 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오늘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합니다. 광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직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광주은행 주식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 창립총회를 오늘 오후 6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조합규약 채택과 조합장 등의 임원 선임, 우리 사주 관리 위탁 계약, 그리고 설립 신고 안건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에 포함된 박행남 할머니의 상봉 여부가 오늘 발표됩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는 6.25 전쟁 때 헤어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박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있고 상봉 의사를 밝힐 경우 금강산에서 63년 만에 재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983년 첫 이산가족 상봉 당시에도 신청을 했지만 당시에는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의 학사과정 수시 모집 경쟁률이 7대1을 넘었습니다.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140명을 모집하는 학사과정 수시 모집에 99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7.1대1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원자 가운데는 과학고 학생이 55.7%를 차지했고 일반고 학생이 41%였습니다. 과기원은 전체 정원 170명 가운데 150명을 수시에서 뽑고 나머지 20명은 정시 모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폐염전 부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등 천일염 생산자와 신규 사업자, 행정기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염업조합은 신안군의 염전 신규 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데 반발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으며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남의 천일염 생산량은 23만 톤으로 전국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염제는 276헥타르에 이릅니다. 겨울철새 도래지 가운데 해남 금호호의 개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1월 전국 195개 지점에서 겨울철새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호남 금호호는 31만 8천 마리로 가장 많았고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울산 태화강에 비해서도 철새 개체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집전화나 휴대전화로 광주 어디서든 120번만 누르면 이용이 가능한 120 빅골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120 빅골 콜센터에서는 국립시립묘지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비롯해 버스나 택시 이용 불편 신고, 쓰레기 수거, 비상응급의료기관 안내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추석 연휴인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한복 등 고유 의상뿐 아니라 외국 전통 의상을 입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을 무료 입장시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비엔날레 전시관 앞 광장에서 올해 전시 주제인 거시기 머시기로 삼행시를 지으면 추첨을 통해 50명을 뽑아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올 추석 연휴 후반부터 전남 지역 곳곳에서 가을 꽃축제가 펼쳐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상사화 자생지인 영광 불갑산 일대에서는 추석 다음 날인 20일부터 사흘 동안 상사화 축제가 마련됩니다. 또 한평군 해보면 꽃무릇 공원 일원에서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꽃무릇 큰 잔치가 열릴 예정이고 같은 기간 곡성군 견면에서는 목화축제가 펼쳐집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20도, 화순이 16도, 구례가 18도로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이보다 10도가량 껑충 뛰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아침은 서늘하고 낮에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석 짐을 챙길 때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가벼운 겉옷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장성 15도, 담양 16도, 나주가 17도, 광주가 19도로 아침에는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영광과 광주가 29도, 그리고 화순과 구례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조금 더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은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 없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까지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로도 구름반 조금 지나는 정도로 낮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